자, 그러면 채점은 재현이 지금 몇 페이지 몇 번? 질문. 네. 자, 채점의 목적은 질문의 목적이니까 다들 채점들 잘 해보세요. 몇 페이지 몇 번? 지금 여기서 질문 찾고 있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다음 수업 때부터는 확실하게 체크해갖고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씩 질문하세요. 몇 번? 12번에 3번? 12번? 12쪽에 15번. 15번에 3번?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가 체크를 잘 안 해.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시 반복하면 되는데 질문하고 그 부분이 되게 미흡해. 그러면서 자꾸 틀린다고만 뭐라고 그래. 계속 틀리지. 자, 그러면 반복수학 12페이지에 15번에 3번 이걸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내용 나갑시다. 자, 문제는 옳은 거리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 참인 명제에는 동그라미, 거짓 명제에는 X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게 0이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0 또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bn 얘도 0이다. 참인이 거짓이니 여기 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 곱해진 게 극한을 만나서 0이라고 해서 각각의 수열의 극한이 0 또는 0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곱하기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 만약에 AN이 이런 수열이라고 보자. 첫째 항 1, 둘째 항 0, 셋째 항 1, 넷째 항 0 이런 패턴으로 쫙 진행된다고 볼게. 그리고 BN이라는 이 수열은 0, 1, 0, 1, 0, 1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자, 첫째 항끼리 곱한다는 소리야. 그럼 얼마? 0. 둘째 항끼리 곱해. 얼마? 0. 셋째 항끼리 곱해. 얼마? 0. 넷째 항 곱해도 0이 되고 다섯 번째 항 곱해도 0 되고 여섯 번째 항 곱해도 0이 돼.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곱하기 bn은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보여. 이지만 지금 가정 조건은 만족한 거야. 이러한 an, bn의 예를 들었더니 두 개 곱한 것들은 다 0이 돼서 an, bn의 극한은 0이지만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은 뭐가 돼? 이 위에서 보면 자, an이라는 수열은 10, 10, 10, 10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자, 이거 수렴의 발산해. 발산. 자, 하나의 값으로 하나씩 다가가지 않으면 다 발산. 발산 중에서도 어떤 발산이 있어? 자,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이 있는데 양의 무한대 발산은 어떤 뜻이야? 양수로 계속 커지는 거야. 음의 무한대 발산은 음수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자, 그런 발산이 아니야. 양의 무한대 발산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 발산도 아니니까 진동이라는 발산이야. 마찬가지로 BN도 진동이라는 발산이야. 자, 둘 다 0 또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예를 들고 있네. 이것을 우리는 반례라고 하지. 자, 반례의 뜻이 뭐라고 했어? 반례의 뜻. 그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냥 반대되는 예 이러면 안 돼. 수학 공부할 때 그건 국어야, 국어. 반례라는 건 그냥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반대되는 예야. 근데 수학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기억해야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이것을 우리는 반례라고 하고 있어. 자, 지금 반례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뭐가 된다? 거짓 x를 치면 된다. 자, 이제 테스트 볼 때 너무 많이 틀리면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매주 월요일 날 테스트 볼 거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만나기 때문에 진도의 속도도 좀 고려할 겸, 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날 그 전에 거 배운 거 싹 테스트 합니다. 자, 이번엔 23페이지를 피세요. 자, 우리 23페이지 할 때 맞나? 아니다. 선생님이 잘못 봤다. 자, 18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렴 조건.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자, 1번. 1번 하기 전에, 문제 1번 하기 전에 동그라미 1번 볼게. 자, 첫 번째는 이런 모양이야. n 무한대로 가고 가장 기본적인 등비수열. 아래 n제곱. 이 아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첫째 항도 R, 공비도 R.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 놓치는 부분 잘 생겨. 1쪽에는 반드시 등호. 자, 두 번째. 이제 일반적인 등비수열. 첫째 항 A, 공비 R인 등비수열. 자, 여기에서는 첫째 항 A가 0일 때 또는 자,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리고 1쪽에는 등호가 붙는다. 자,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10번. 네, 1번.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얘를 살짝 바꿨으면 2x 빼기 1의 n제곱 이거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자, x의 범위 또는 값. 자, 수렴 조건에 의한 범위 또는 값이야. 자, 요 등비수열의 모양은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수가 n이 있어. 그러면은 첫째 항도 공비도 2x 빼기 1로 같은 등비수열이 돼. 자, 그러면 어떤 조건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리고 1쪽에는 등호. 이게 바로 수렴 조건이야. 그러면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0 2x 2가 되고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1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의 답은 1. 자, 이제 두 번째 2번.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가로 얘는 이 중괄호는 안 써도 되겠다. x 플러스 1 x 빼기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자, 여기 보이는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n 플러스 1이고 공비가 x 플러스 1이고 공비는 x 마이너스 1이야.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첫째 항이 뭐일 때? 0일 때 또는 공비 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자, 앞에 거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자, 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0 x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는은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합집합입니다. 한쪽이라도 있으면 다 쓰는 게 답이야. 그런데 여기 이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 그럴 때는 두 개 다 쓰는 거야. 답은 또는 요 자체가 답이야. 이렇게 다 쓰는 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있는 값이 뒤에 범위에 들어갈 때가 있어. 그리고 사이에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이 앞에 있는 값이 부등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부등식만 쓰면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이 부등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씁니다. 자, 이제 11번 넘겨서 문제 또 읽어봅시다. 또 오늘도 금방 지나가. 근데 오늘 과제 한 거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채점 꼭 하고 질문거리 바로바로 만들어 오셔야 되고. 자, 이제 그림 그릴 동안 여러분들 문제 다시 읽어. 이걸 이렇게 그렸더니 여러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프로젝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써버리면 그런 안 그려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수직이랍니다. 요 점의 이름이 PN이야, PN. 자, 그리고 이 PN의 좌표가 n, n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즉, x 좌표 n이고 y 좌표는 n 제곱이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y 절편이 an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이제 이 정보는 다 그려졌고, 문제는 이 접선이야. 얘 접선. 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야. 얘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메모하고 있어. 자, 그거에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an이라고 할 때, 자, 우리는 뭘 구하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고 an분의 n 제곱의 값을 구하래. 자, 목적을 봤더니 이 an의 식을 구하라는 거야. 어떤 식? n에 관한 식. 자, 그런데 여기서 수학2의 내용이 필요하지. 자, 우리 이 y를 fx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문제 fx는 x제곱 위의 점 p n, n 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할 거야. 그냥 문제만 풀려고 들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해도 돼.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순간이니까 다시 한번 수학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그러면 2x제곱, 2x. 그리고 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돼? f 프라임 x 자리에 n을 대입하는 거야. 얘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불러도 되고, 자,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x좌표를 도함수에다가 대입합니다. 2n. 자, 그리고 이 접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이 접선은. 그러면 기울기가 요만큼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바로 P야. 그럼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그 다음에 그 직선, 즉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지. 자, 정리 한번 들어가면 y는
2n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제곱 얘가 이항되면 플러스 n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로 삼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값이야. 자, 우리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될 거야. 자,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의 값입니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 y 빼기 접선의 수직인 직선도 이 PN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자, 이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고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접선의 수직인 직선도 PN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자, 정리. y 빼기 n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1의 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돼. 이렇게 전개하면 그리고 얘 이항되면은 플러스 n제곱이 될 거야. 좀 바로 써볼까?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값 여기 표현되어 있네.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AN이다.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자, 이제 극한 n 무한대로 가고 AN분의 뭐야? n제곱입니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자리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1 대입하고 분자 n제곱이야. 그럼 우리 극한 구하는 방법. 자, 차수가 2차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들의 개수의 비를 쓰면 돼. 자, 분모의 1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 분자의 2차항 개수도 1, 그 b, 분수 모양 그대로 쓰면 된다. 1분의 1이 되고 답은 1. 이거 해설에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해가지고 자,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2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이렇게 고쳐준 것 뿐이야. 근데 바로 가도 되죠. 자, 이때는 뭐야? 2분의 2라고 생각해서 얼마? 그래도 1. 자, 드디어 이제 1단원 끝났습니다. 2단원 급수갑니다. 우리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 개념들 잊어버리면 허무해지잖아. 그래서 테스트 준비 잘 하셔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까지 배운 거 테스트 들어갑니다. 많이 틀리지 말기를. 자, 개념 1. 급수의 수경과 발산 해가지고 첫 번째 급수의 뜻. 자, 이 수열의 급수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기본적인 건 무한 대로의 합을 의미해요.
자, 이걸 구체화시키면 어떤 수열의 항들이 있잖아. 첫째 항 A1, 둘째 항 A2, 셋째 항 A3, 넷째 항 A4, 그리고 점점점 가다 보면 n번째 항 AN, 그 다음 항은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것을 다 더하자는 거야. 더한다. 더하기 점점점. 이게 바로 계속 더해간다. 무한대. 자,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합이니까 시그마야. 자, 여기 n자리에 1부터 들어가. 그런데 더하기 점점점이고 무한대로 더한다는 뜻이니까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기지개 쭉 피고.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셔. 자, 그리고 여기는 a, n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급수의 뜻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항 n1부터 어디로? 무한대로. 뭐해라? 시그마해라. 합하라. 되게 단순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급수라는 것도 무엇이냐라는 거야. 이제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도 왜 수렴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 급수를 계산할 때 극한을 이용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어떤 기호로 썼지?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호, 조금 더 디테일한 기호.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자, 일반적인 기호는 뭐야? SN이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뜻을 갖고 있어. 자, 조금 더 디테일한 기호,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지.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게 우리 수학원에서 수열 파트에서 등차든 등비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그것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었다를 우리는 배웠어. 그런데 우리 급수 n1부터 무한대로 an에서는, 자, 이 급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분명히 급수에는 n번째 항까지 합이고 뒤에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 자, 이 급수에서는 이 Sn,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것을 부분합이라고 불러. 아주 직관적이지. 무한대로 합하는 거를 기준으로 두면 n번째 항까지 합은 1부분일 뿐이야. 부분합이야, 부분합. 자, 일반적으로 얘는 이름이 없어. 그냥 SN이야. 뜻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그걸 시그마로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 급수에서는 급수 n1부터 무한대로 an. 선생님,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저기 급수에서 n 말고 그냥 K로 쓰면 안 될까요? 그럼 여기 AK로 쓰면 이제 똑같은 의미야. 그런데 우리 부분합에서 K라는 문자를 자주 쓰기 때문에 급수에서는 K 대신에 그냥 N으로 바꿨을 뿐이고, 만약에 이 N자리에 I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 I를 쓰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급수를 기준으로 둘 때는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급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다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 지금 이 n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로의 합이 급수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이 n을 뭘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의 합이야. 어디에다가? 부분합 SN에다가. 이게 급수를 푸는 방법입니다. 리미트 다르게 쓰면, 달리 쓰면 SN 자리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써주면 돼요. 자, 이게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왜? 꺼졌어? 자, 아니 이거 살짝 갖고 봐줘. 그러면 꺼지거나 그러면 전화 오는 건 저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꺼지거나 그러면 꼭. 자, 여기 보니까 다시 급수의 계산 방법,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 자, 그래서 어차피 급수도 극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렴발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급수는 무한대로의 합. 계산하는 방법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 극한을 적용했기 때문에 수렴발산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극한값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이 극한값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어. 교대급수. 사실 이 3번의 내용은 교과서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예전에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자, 교대급수 교재에다가 밑줄칩니다. 항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교대로 바뀌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EN과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EN 빼기 1에 대하여 그 부분합들의 극한끼리 알파로 같으면 동그라미 1번으로 한 거야. 주어진 교대급수는 합은 알파이다. 만약에 SEN의 극한과 SEN 빼기 1의 극한이 다르면 그 주어진 교대급수는 발산한다. 값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 뒤에 가면 문제 15번에 교대급수 문제가 있어. 그때 가서 아무튼 정리는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급수의 풀이 방법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자, 12번 봅시다. 자, 12번 문제 1번. 문제는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주세요. 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러면 다음 항은 얼마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 4 곱하기 5분의 1로 예측하고 더하기 점점점이야. 뒤에 더하기 점점점이 나오면 급수야 급수.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가 일반항을 쓰는 거야. n번째 항. 자, 다시 얘가 첫 번째 항 A1, 얘가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래서 n번째 항을 쓸 거야. n번째 항도 분자는 무조건 1이 될 거고. 자, 분모의 변화. 자, 첫 번째 항에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5. 그럼 n번째 항은 n 곱하기 m 플러스 1. 자, 그리고 이런 분수식의 꼴을 보면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 그러면 여기까지 써보고 다시 물어볼게. 자, 이 급수는 어떻게 푼다? 극한을 붙인다. 리미트 n 무한대로 어디에다가? 부분합 SN에다가. 그런데 SN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했어. 이때 이 AK는 뭘 쓰면 돼?
위에 있는 분수식에서 n자리에 k로 바꿔서 써주기만 하면 돼. 이 극한값 구하라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다시 이런 분수식 꼴이 보이면 우리는 네 글자가 바로 떠올라야 돼. 뭘까? 그거 안 되면 시험을 망치게 돼. 거꾸로 그게 되면 시험을 잘 보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그런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연습을 안 하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 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분수꼴이 보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 부분 분수. 자, 부분 분수 공식 뭐가 있었지? 가장 기본적인 거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공식이 있었어. 얘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얘가 바로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이런 모양의 분수식 꼴이 보이면 부분분수 공식이 떠올라야 돼. 계산할 때의 약간의 요령은 A는 작아 보이는 식, B는 커 보이는 식. A, B 두 개 비교해서 A는 작다, B는 크다.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자, 이제 리미트 다시 한번 써주고 n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도 다시 한번 써주고 얘를 부분분수화 시킵니다. 자, b 자리에 k 플러스 1 빼기 a 자리에 k a 자리에 k b 자리에 k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공식 개념은 기억해야 돼. 착각하지 말기를. 이 부분분수를 기억하고 요 분수를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때 이 문제를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기억나지 못하고 이 분수식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가까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해 안 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에 더 가까우니까. 난이도가 진짜 높은 거는 이해 못 할 수 있어. 그 문제 자체를. 근데 공식을 잊어버렸다.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 잊어버린 거지.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자, 시그마 다시 한번 써볼게. K는 1에서 N까지. 자, 여기 K 약분되면, 약분이 아니라 속어. 1분의 1이 돼서 곱하기 1이야. 그럼 남는 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남지. 자, 이제 여기 밑줄 치지. 리미트는 한 번 더 써주고 n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시그마 정리 들어갑니다. k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될 거야. 요 모양 자체가 k에 1 대입한 모양. 시그마니까 더하기 k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의 모양. 시그마니까 더하기 k에 3 대입한 모양을 써보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의 모습. 가장 멍청하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설명만 쫙 들으면서 그때 맞아 이러고 넘어갑니다. 공부의 10%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만약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자꾸 써봐야 돼. 점점점. 자, 이제 마지막에 K 자리에 N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쓰고 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제 추정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도 소거됐을 거야. 어디까지 소거가 될까? 끝까지 아니면 n분의 1까지 n분의 1까지 소거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여기다 쓸게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남는 거 1분의 1에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아. 자, 이제 극한 들어갑니다. 1의 극한은 1이야. 숫자의 극한은 숫자. 자,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은 얼마야? 요거의 극한 얼마?
0. 그래서 얼마의 개념? 1이 되는 거야. 1.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에 이 급수는 얼마로 수렴해? 1로 수렴한다. 이 급수의 합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가로 2번. 자, 가로 2번 문제 보면 자, 이번엔 급수 기호를 바로 써주고 있어. n1부터 무한대로 합하세요. 급수야. 근데 an 자리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써 있습니다. 자, 얘도 극한을 붙입니다. 어디에다가? 부분합에다가. 부분합은 k는 1에서 n까지 합을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 an 자리에 ak를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을, 그러면 여기 이 동그라미, 이 부분합, 자, 수학원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리미트 한 번 더 씁니다. 자, 이때는 유리화를 합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는 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곱하는 거고, 그럼 분자에도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곱합니다. 다시 한번 부타부자 강조입니다. 테스트 볼 때 많이 틀리지 마세요. 늦게 남깁니다. 그때 늦게 남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열도 오르고 몸이 너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와서 수업은 들었어. 아주 기특하지. 그런 상황 아니면 남았다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고 한 번 더 씁시다. k는 1에서 n까지. 자, 정리 들어갑니다. 분모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k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 되고, 루트 k를 제곱하니까 k가 되고, 가운데 빼기가 되고, 분자는 한 번 더 써주고. 자, 그러면 분모는 소거가 되고 k는 1 될 거야. 자, 분모 1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가로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야. 근데 아까 우리 1번 같은 거 보면 잘 보세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진행됐었어. 뭐냐면 분모만 볼게. 분자는 1도 똑같으니까 작은 거, 큰 거 빼기. 분수가 아니라 분모만 본 거야. 작은 거, 큰 거 빼기가 되고 있어. 근데 여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모양이야. 분수는 아니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서 쭉 더하면 연속적인 소도가 보여. 그래서 얘도 이 가로를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그리고 묶인 마이너스를 리미트 앞으로 가서 곱할 거고, 시그마 앞으로 가서 곱할 거고,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앞으로 가서 곱할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러면 가로와는 루트 k 작은 거 빼기 큰 거 모습으로 정리가 돼. 그러면 소거하기가 훨씬 더 좋다. 자, 다시 이제 마이너스 리미트 한 번 더 써주자. 이제 이 시그마를 하나씩 펼쳐보자고. 자, k의 1 대입 됩니다. 루트 1 빼기 루트 2 더하기 k의 2가 대입되면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런 패턴으로 쭉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합니다.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 그러면 1번처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소거가 일어나. 루트 n까지. 자, 이제 빼기 이 마이너스를 이제 남은 쪽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자고. 다시 거꾸로.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 1이 될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극한 지문을 봅시다. 자, 극한이 n 플러스 1에 적용돼. 일단 루트는 그대로 생각하고 n 플러스 1에 극한이 붙으면 양의 무한대 발산이야. 1에 극한을 붙이면 1이야. 자, 양의 무한대 발산을 제곱근을 해버렸어. 루트. 그러면 양수도 커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계속 커져 그냥. 그러니까 루트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야. 그리고 빼기 1이야.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빼두면 흔적도 없어. 그냥 무한대야. 그래서 두 번째 루트는 발산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자, 이제 13번. 자, 기지개들도 쭉 펴봐. 지금 다들 분이 졸려버리네. 집에서 뭘 하고 오셨길래. 원래 이 시간은 그렇게 졸린 시간은 아닌데. 자, 13번이지.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이것도 급수야. 그 대신 a n 자리에 로그가 또 되어있네. n제곱. 이것도 수학원에서 자주 나왔던 모습이야. 자, 이거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자, 급수 계산 방법. 극한을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부분합에다가. 자, 부분합은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ak는 로그 k제곱분의 k제곱 빼기 1에 해당된다. 자, 근데 이제 이 로그에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로그의 시그마를 정리할 때는 자, 시그마 한 번 더 써주고 로그도 써주고 여기 지금 k제곱분의 k제곱 빼기 1을 이렇게 봅니다. k 곱하기 k를 표현해. 그리고 위에 거는 인수분해하는데 작은 거 곱하기 큰 걸로 이렇게. n이 2부터인데. 다시. 여기 땡큐. 그럼 여기 K도 2부터입니다. K2. 땡큐. 작은 글씨 가끔 못 볼 때 있으니까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 N2로 바꿔주시고 K도 2로, K도 2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한번 해볼게. 리미트 한 번 더 써주고. 자, 시그마 처리합니다. 자, 이거 중괄호 그냥 1번 가로 써야겠다. 자, K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로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버려요. 자, 더하기 이번엔 K 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더하기 K 자리에 4 들어갑니다.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조금 번잡해 보여. 그럴 때는 마지막 n을 바로 대입하지 말고 n-1부터 한번 대입해보자. 자, K 자리에 n-1을 대입하는 거야. n-1, 아이고 로그가 빠졌네. 점점점 더하기 로그 n-1, n-1 분의 자, 여기 K 자리에 n-1 대입되니까 n-2가 될 거고 여기 n-1 대입하면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n을 대입합니다. 로그 n 대입하니까 n 곱하기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로그의 기본 성질 들어갑니다. 지금 이 로그들은 밑이 10인 상용 로그고 밑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즉 밑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밑이 똑같은 로그들이 다 더하기 돼 있어. 싸그리 더하기가 돼 있어. 그럼 로그 한 번만 쓰고 로그를 한 번만 딱 쓰고 이 진수끼리 다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 친 걸 우리 진수라고 부르지?
로그의 합이야. 밑이 똑같아? 그럼 진수끼리 쌍 뭐한다? 곱하기가 된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미적분을 하든 다른 수학을 하든 그 전에 공식 개념은 반드시 필요해. 자, 곱하기 점점점에 자, 이거 곱하지겠지?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1분의 m 빼기 2 곱하기 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 곱하기 n분의 m 빼기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놓게 돼요. 자, 이제 규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약분시켜 볼 거야. 무슨 말이냐? 자, 가만히 얘를 줄여보니까 마구잡이로 약분하면 분명히 구멍 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분자 뒤에 거와 분모 앞에 게 약분돼. 그러면 분자 뒤에 거, 분모 앞에 거, 분자 뒤에 거, 분모 앞에 거, 분자 뒤에 거, 분모 앞에 거, 분자 뒤에 거, 분모 앞에 거. 이렇게 약분되고 있어요. 자, 이번 약분은 이번엔 분모 뒤에 거, 분자 앞에 거, 분모 뒤에 거, 분자 앞에 거, 분모 뒤, 분자 앞, 분모 뒤, 분자 앞, 분모 뒤, 분자 앞.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습니다. 이제 정리.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로그. 자, 여기 2분의 1 남아있지? 뒤에 n분의 n 플러스 1 남아있어. 이거 곱해줄 거야. 그러면 이 n분의 n 플러스 1이 돼. 자, 우리 앞에 극한 처음 다룰 때 이 리미트라는 극한은 n이 있는 곳에 먼저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를 나중에 하고 극한을 먼저 할 수 있다. 이 n분의 n 플러스 1로.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쳐도 상관없다. 자, 그럼 이 극한값 얼마가 됩니까? 자, 극한값 얼마? 2분의 1. 답이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좋고, 만약에 어떤 보기에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주고 마이너스 로그 2로 써도 되고, 둘 다 아무거나 보기에 있는 만큼. 자, 그럼 자, 첫 시간 또 잘 보냈어.